독일의 울프라고 하는 대통령, 10대 대통령, 이 대통령은 임기를 많이 남겨두고 하야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연리 4%가 되는 그 대출을 지인으로부터 받아서 주택을 매입을 했는데, 그 사건, 그리고 보험 판매사가 자기 아들한테 5만원짜리 장난감 사주고 그런 거 자잘한 거 대여섯 건 때문에 대통령 현직에 있을 때가 아니고 주지사 시절에, 대통령 되기 이전에 주지사 시절에 있었던 일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을 지적하고 문제 삼으니까 하야를 했습니다. 독일은 민도가 높아요. 이 민주주의 수준이 국민들이 높기 때문에 위정자들도 견딜 수 없어요. 바로 그냥 쫓겨나가는 거지 뭐. 독일은 내각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대통령은, 10대 대통령은 그 작은 부정부패 혐의 때문에 조용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쿠텐베르크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은 표절 박사학위 논문 때문에 39살의 젊은 나이에 자기 총리감이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독일의 쿠텐베르크 국방장관은 논문 표절이 너무너무 많이 발견돼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도 국방장관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검찰에 출두해서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가장 눈에 거스리는 게 뭐였냐면, 나를 수사하는 수사관들이 5명이 달라붙었는데 컴퓨터를 속기사처럼 치는 직원이, 수사관이 자꾸 에러가 나고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한심해가지고 컴퓨터도 막 두툼하고 옛날 그냥 제네식 컴퓨터 놓고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윤석열의 특활비 삥땅한 것만 그 시설에 투자했어도 중앙지검의 모든 그 수사관들의 컴퓨터가 최신식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부정부패는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에어컨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뜨거운 실외기가 열풍을 불면서 실외기가 돌아가야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가 이 거액을 착취하고 삥땅하고 이거 횡령하는 그 이면에는 이처럼 대한민국의 서울중앙지검이라고 하는 난다긴다 하는 수사관들과 검찰이 근무하는 그 시설물들이 에어컨도 안 나오고 더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선풍기 갖다 주는 거예요. 컴퓨터도 계속 에러 나가지고 하다가 중단되고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이요. 여러분, 최상병 사건을 생각하면 무엇을 여러분 느낍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전주에 강연을 갔다 전주, 광주 마치고 5.18 매혹을 참배했는데 전북지역 인권선결협의회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는데 우리 최상병이 그쪽 아이더라고요. 임실 아이라서 많은 그 참석자들이 내가 아는 집 자식 최수근이라고 말을 하는데 막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저는 디올백 사건이기 때문에 최상병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꽃다운 청년 하나가 죽어도, 억울하게 죽어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칵 뒤집히고 온 국민이 슬퍼하는데 윤석열 국정 최고 책임자, 즉 국군 통수권자가 정치를 잘못해서 전쟁이 유발되면 최수근 선병 같은 꽃다운 청년들 1000명, 5000명, 10,000명, 10만 명이 하루아침에 전사자가 될 수 있는 무서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저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깨닫고, 그래서 내가 윤석열 김건희를 접촉하게 된 겁니다. 선제 타격을 부르짖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쌓아놓은 남북의 평화 시스템을 한 방에 날려버리고 정말로 반복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유세와 대북정책, 통일정책을 쏟아내는 윤석열 후보를 보고 저는 견딜 수 없어서 이거는 큰일이다. 전쟁이 발발하면 대한민국의 우리 꽃다운 국군 장병들은 하루아침에 몇천 명, 몇만 명이 죽어나가는 건데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저는 윤석열 김건희에게 대북정책, 통일정책을 조문하고 자문하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권력의 이원화와 집중화와 사유화를 발견하고 이것을 폭로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의사당에서 대통령 선서식을 하고 그 손을 내리는 순간 헌법에 위배되는 헌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취임한 첫 해 2022년 12월 23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남동 관저로 이사한 그 한남동 관저 정문이 쫙 열리면서 백석대 이사장이 주는 뇌물성 선물 1000만원 단가 이상의 소나무 분재를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그걸 아무런 느낌도 없이 거부감도 없이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소문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잘 찍혀서 뉴탐사라고 하는 탐사매체에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야당도 언론도 시민단체도 잠잠히 있는 것을 저는 5개월 동안 강연이나 방송에서 늘 부르짖고 그 범죄 행각을 폭로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분명히 헌법을 위반했죠. 그리고 디올백 사건, 제가 샤넬 화장품 디올백을 건네준 것뿐만 아니라 제가 접견을 마치고 나올 때 다른 대기자들의 손에 신라면세점 고급 선물, 그거 말고도 또 다른 2개의 백화점 선물을 들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내가 나오니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정치공작이고 몰카공작이란 말입니까? 30분 접견을 마치는 동안에 내가 우연하게 발견해서 찍은 동영상인데 잠복 근무를 하고 일주일만 그 복도에서 기자들이 잠입 취재를 했다면 얼마나 많은 대기자들을 선물 꾸러미를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채집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검찰 업무 시절에 전시회를 하면서 협찬과 후원의 명목으로 수많은 자금을 지원받았고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시절에 그 부인 시절에 23개 업체로부터 많은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제가 검사의 부인입니다. 자기를 소개하고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안 도와줄 배교 회장이 있습니까?
이런 짓을 했으면 대통령에 당선돼서 영부인이 됐으면 더 이상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짓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를 검찰에 출두시키고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이 5건, 서초경찰서에 몇 건, 공수처에 몇 건, 또 국민권익위원회 죄수가 되고 저를 달달 볶고 어제 우리 변호사가 저와 함께 확인해보니까 출국 금지 조치도 시켜놨어요. 여러분 도둑이야! 라고 소리를 쳤는데 도둑 잡아라고 범인을 발견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묵살당하고 도둑이 비호를 받고 도둑이 보호를 받는 이 모순의 광경을 여러분 납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민주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김건희와 윤석열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서 행한 그대로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검찰 간부 시절부터 지금 집권 2년 동안의 헌법을 위배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특검과 국정조사라는 형식으로 반드시 이제 심판대에 올려서 응당한 죄의 대가를 받게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 대부분의 국민들은 심리적으로 이미 윤석열을 탄핵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22대 국회의원들이 호날일체가 되어서 윤석열, 김건희 구속과 탄핵을 위해서 하나가 된다면 첫눈이 오기 전에 단풍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는 새로운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행운의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안팎으로 계속 검찰이 우리를 이제 조사하고 수사하지만 뻔합니다. 어떻게 뻔한가요?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이 교활하고 야비한 검찰은 5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우리 야권이 총선에서 압승하니까 그제서야 하는 처럼 수사하는 처럼 눈 가리고 앙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에 제가 이번에 출두했을 때 아무도 모르게 저의 변호사와 저만 아는 내용이 이미 조선일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이 벌써 넘겨줬습니다. 이건 심판받아야 되죠? 조사를 받은 내용이 어떻게 벌써 조선일보에 넘어가서 조선일보가 우리 서울의 소리가 내분이 있어가지고 최재형 목사와 서울의 소리가 분쟁하는 것처럼 보도를 해버리고 이간질을 하는 이런 친일 매국 역적 노릇을 조선일보가 자행하고 있는데 검찰 간부들은 조중동에게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수사한 것을 조사한 것을 넘겨주고 그래서 본질과 상관없는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저를 귀찮게 하고 물타기를 하고 제 주변인들을 소환하고 이런 나쁜 짓을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언론은 묻지 마십시오. 궁금한 게 있으면 최재형 목사에게 직접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느 언론도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언론들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기생이 돼서 측면 지원을 하고 결탁을 하고 언론은 이미 윤석열 정권과 하나 되어서 야합을 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여러분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이 김건희 비올백 사건만큼은 끝까지 파헤쳐서 김건희 또 윤석열 이 부분을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기까지 저는 끝까지 멍게처럼 내 몸을 던질 것입니다. 멍게처럼 제 몸을 던질 것입니다. 제 몸을 멍게처럼 던질 때 여러분은 저를 구해주셔야지 적장을 구하시면 안됩니다. 조중동은 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적장을 구하지 마시고 저를 구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지가 적입니다. 조금만 더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